네, 이항용의 월가이드 함께하겠습니다. MTN 이항용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슈퍼 위크데이 오늘 인사이트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주제 보시죠. 미국 증시의 시험대 빅테크 실적 프리뷰는 살펴봅니다. 오늘 밤 알파벳 등 이번 주 시장은 빅테크 실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초긴장하는 모습인데 어떤 관전 포인트 살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주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상체 효과가 약간 못 미치는 모습이었지만 전반적인 거래량이 아주 뭐 크거나 이런 건 별로 없었고요. 특징주를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고용보고서 이번 주에 나온다는 것. 그리고 역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빅테크 소위 7인방 중에 5개가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 내일 새벽 알파벳부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오늘 지금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에 따른 대응 같은 거나 속보는 내일부터 좀 저희가 좀 빠른 속도로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알파벳부터 보겠습니다. 알파벳은 올해 들어서 상대적으로 큰 재미가 없던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법무부와의 다양한 이슈, 뭐 회사를 쪼개야 된다 이런 얘기, 분리에 대한 어떤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알파벳은 주당이 1.85달러가 일단 컨센서스 형성되고 있고요. 매출은 862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가의 목표 주가 평균은 200달러 정도를 잠깐 넘는 모습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일 날이 조금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의 실적을 발표합니다. 예.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보면은요, 주당 이익은 3.1달러에 매출 645달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강력 매수. 그렇지만 주가는 올 봄 이후에는 상당히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상당히 약간은 저조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목표 주가 평균은 거의 500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여전히 스트롱 바이 의견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같은 날이죠. 우리나라 시간은 내일 새벽입니다. 메타 플랫폼즈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메타 플랫폼즈는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실적을 소위 엔비디아 더불어서 갖고 있는 빅테크의 대표 선두주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것도 시가총액 목가 때 제일 먼저 이 소위 매그니피트 세븐 중에서는 시가총액 사상치 효과를 돌파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실적 시즌에서 실적 자체를 보면 아마 가장 큰 관심을 모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난 2분기 실적에서도 AI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진짜 돈을 벌고 있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당이익은 5.27달러가 예상되고 있고요. 매출은 403억 달러가 콘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투자기에는 강력 매수의 목표 주가 평균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높은 612달러에 형성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31일이죠.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에 그 다음 날에 새벽이 우리나라 시간은 새벽이 되겠는데 금요일 새벽이 되겠는데요.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아마존은 주당 1.16달러에 매출은 1,572억 달러. 투자하기에는 강력 매수를 받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평균은 220달러입니다. 즉 200달러가 채 안 되는 주가가 되겠고요. 뭐 여기저기서 우리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고 생각보다 재미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역시 AWS의 강력한 성장이 기대된다는 것이 월가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더불어서 글로벌 시가총액 1위를 계속 다투고 있죠. 1위를 정말 간발의 차이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 오늘은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도 첫 선을 보이면서 그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하튼 애플의 주당이익은 1.53달러가 예상되고 있고요. 매출은 943억 달러의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역시 애플의 가장 큰 관심은 뭐 향후에 대한 전망도 있겠으나 이번 분기에 발표될 실적이 도대체 아이폰 16이 얼마만큼 팔렸고 얼마만큼 주문 상황이 있고 앞으로가 어떻게 기대되는지 그리고 애플 중에서는 소위 애플 서비스 분야가 얼마만큼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관심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빅테크는 모두 마진율은 지난 분기 전부 다 상승했는데요. 이번에는 마진율이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달러가 또 강한 반등을 시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평균이 239달러가 좀 형성되고 있다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전체 의견은 매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표를 함께 보고 계신데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등 이번 주의 주요 실적 발표입니다. 그 가운데 강력 매수 세 종목이 눈에 띄고요. 또 애플과 알파벳도 좀 매수 의견, 투자 의견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좀 관전 포인트로 둬야 되는지 차차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외신들이 주목하는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과대평가 이 종목을 분석해 주세요. 이 종목은 팔란티어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160%가량이 올랐는데요. 많이 올랐죠. 근데 목표 주가와의 괴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높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팔란티어는 아마 시청자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꽤 아마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개인 투자가들, 그리고 전체 뭐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주식 중에서 어떤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 그리고 어떤 주식을 가장 많이 매매하는 주식 보면 항상 나오는 것들이 3배짜리 주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얘기해서, 반도체 3배짜리, 그리고, 나스닥 100 3배짜리, 그리고 채권, 장기물 3배짜리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상위에 올라가는데요. 그 외에 이제 적극적으로 매매가 많은 것은 순매수, 순매도를 포함해서 역시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가 가장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겠고요. 그 외에 지금 상당히 그 바깥에 있었지만, S&P 500 바깥에 있었지만, 1, 2년째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주식이 아마 팔란티어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팔란티어는 투자자 자체가 피터 티엘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피터 티엘은 소위 페이팔의 투자자로서 페이팔 마피아의 뭐 대표 선두주자가 되겠고요. 몇 년 전에 KBS에서도 초대해갖고 주말에 아마 2주 연속으로 뭐 강의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고요. 그분이 이제 투자자고, 경영위로는 뭐 또 하나의 기이한 인물이라고 보고 있죠. 알렉스 카프죠. 알렉스 카프도 네. 그 업계에서는 소위 일론 머스크만큼 기이한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 되겠고요. 뭐 자신감이나 이런 거에 큰 소리는 일론 머스크랑 제가 보기에 쌍벽을 이루는 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결국은 AI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에서 컴퓨터로 이제 찾아내갖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가장 유명한 일화를 보면 오사마 빈 라덴을 저격할 수 있을 때 그 정보를 찾아낸 것으로 네. 아마 유명한 거로 아마 많은 분들 주식 투자를 떠서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회사의 최초의 외부의 이사회 멤버가, 투자자이자 회사 이사회 멤버가 CIA가 여기 투자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40~50% 정도는 미국 정보부 육군, 우리 뭐 전 세계 정보사나 뭐 군대가 이제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고요. 쉽게 해서 이 알렉스 카프는 자기네가 없으면 이제 세상은 안 돌아간다라고 이제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되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금요일 날 오늘 해서 1,000억 달러 시대에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1년만 보면은요, 187% 올라갔고요. 올해 들어서는 160%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금년의 상승 배경을 보면 작년 하반기에 흑자 전환하면서 S&P 500에 편입될 조건을 갖췄고요. 드디어 이제 금년 5월에 S&P 500에 편입됐죠. 그래서 S&P 500에 편입됐고 지금 이제 시가총액 보면 1,000억. 네. 그리고 순서로 보면 지금 100위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딱이요. 그래서 1, 2위는 이제 엔비디아랑 애플이 다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죠. 100위권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00위권에 지금 들어선 기업이 되겠고요. 이거랑 뭐 비슷한 쪽에 있는 거, 조금 시가총액이 많은 거가 뭐 스타벅스 정도가 이보다 조금 시가총액이 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기업 정도.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회사라고 일단 커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는 AI 시장에서의 소위 메시 같은 회사라는 정도로 하면 많은 분들 딱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에 여러분들 꼭 반드시 이 주식을 좋아하시건 투자하시건 어떠시건 간에 비록 투자자들도 이 주식이 엄청 비싼 주식인 것만은 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 이제 44달러, 45달러 넘어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월가의 목표 주가 평균은요, 지금 오늘 현재 27.8달러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월가 목표 주가가 어쩌다 저쩌다 하더라도 27.8달러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늘 주가 대비요, 목표 주가까지의 계류율은 플러스 37%가 아니라 마이너스 37%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37%는 S&P 500 기업 중에 최고의 계류율입니다. 마이너스 계류율이라고. 마이너스 계류율이요? 네. 물론 이 주가보다 목표 주가 위로 오르 제수증 같은 한 두세 군데 있는데 오늘 블룸버그가 오늘 특집으로 이제 보도한 걸 따르면은 지금 너무 비싸진 것만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가 비싸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40배가 지금 안 되거든요. PR이 40배가 안 됩니다. 37배 정도 나오고요. 뭐 상당히 요즘 많이 좋아졌다는 오라클이 26배에 비해서 엔비디아는 지금 이 팔란티어는 지금 100배가 넘습니다. 지금 100배. 그러니까 100배라는 건 엄청나게 높은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이 결론은 뭐냐면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21개 증권사 중에서 4곳만 매수를 의견을 갖고 있고 중립은 7개, 매도가 뭐 넘쳐나는 거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렉스 카프랑 월가 애널리스트는 사이가 좋을 수는 없죠. 워낙 큰 소리 치니까. 알렉스 카프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가가 팔란티의 가치를 도저히 자기네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긍정적인 요인도 많이 있겠지만 주가 급등했다는 후유증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뭐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겠지만 변동성이 엄청 크다는 걸 대비해서 이 주식에 너무 한쪽에 올인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 분산 투자하시면서 이 회사의 가치, 이 회사의 얼마만큼 꾸준히 커가는지를 꾸준하게 장기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팔란티어 살펴봤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미국이 이제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지금 대중에 대한 무역 계속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떠한 영향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잠깐 본다면요.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모든 것의 모든 정책적인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갑자기 물론 기본적으로 중국이랑 친한 건 아니지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걸 해서 너무 정책적 변수에 따라서 뭐 AI나 양적 컴퓨팅이 돼갖고 그런 주식이 뭐 호재냐 약재냐 따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지나친 상상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계속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이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요. 지금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관세에 대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관세 인상 우려 주식입니다.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된다면 관세 인상, 좀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데요. 그와 관련한 좀 기업들을 오늘 살펴주신다고요. 네,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물론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좀 우세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언론마다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조사 기관마다 다르고 확률도 많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우리가 예민하게 볼 필요도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되면 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기억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 당시에 이제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을 때요. 네. 이겼을 때 바로 오늘 같은 시간이 있을지 않겠습니까? 그날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8%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바로 그날부터 주가는 회복했고 주가는 다시 올라갔고요. 마찬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또 졌을 때도 또 세상이 끝날 것 같지만 주가는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해리스 대통령이 이기고 지구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주가의 변동성은 하루 이틀이면 끝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현실적으로 보면 관세가 좀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트럼프 대통령 했던 말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뭐 곤란하고 하여튼 되면 또 이런 방향이 있겠죠. 이분이 얘기했던 것은 모든 국가의 모든 상품에 대해서 20% 관세. 이게 현실화 되겠느냐. 이거 쉽지 않거든요. 어찌되었건 20% 관세. 만약 이게 되면 각 국가의 모든 FTA가 무력화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중국에서의 관세는 60%까지 올린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찌됐건 이렇게 되면 가장 미국에서 영향을 받는 것은 싼 제품, 소비자 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소비자 제품 대부분의 다이소나 이렇게 파는 거 보면 중국산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산, 동남아산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뭐 더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의 회사의 비중이 높은 것들은 주가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5빌로 이름 자체가 보더라도 5달러 이하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달러 트레이도 마찬가지. 타겟, 월마트 이런 것 정도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시 변동성 확대 우려되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지금 5차 법위 내에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내일도 관련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